안녕하세요. 헤이 애들입니다. 오늘은 호주 영주권 없이 집 사기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쿨링오프가 다 끝나고 나면은 기다릴 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쿨링오프 끝, 그리고 컨베이어서 일 시작, 그리고 디파짓, 입금, 세틀먼트 열쇠 받기, 그리고 대망의 세틀먼트 데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프셋 어카운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쭉 알아볼게요. 우선 쿨링오프 끝! 드디어 계약서상 받은 쿨링오프 비즈니스 데이 기준으로 이틀입니다. 이거는 호주 SA 기준이에요. 네, 쿨링오프가 끝나는 도시에 계약은 자동으로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은행, 에이전시, 컨베이서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분이서 이제 툭툭 세 분이서 일을 열심히 시작하세요. 그런데 저같이 처음 집을 사보는 사람은 쿨링오프가 끝나긴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따로 뭐 연락이 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돈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답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컨베이서가, 이제 내가 고용한 이 컨베이서가 일을 하고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너가 이 계좌에 언제까지 디파짓을 넣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짓은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디파짓이 언제까지인데 돈을 안 냈어, 이러면 당연히 계약이 파괴될 수 있죠. 이게 생각보다 디파짓이 큰 돈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제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돈을 환전해야 할 때는 잘 생각해서 미리 준비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쿨링오프가 끝나고 컨베이서가 일을 시작해서 연락을 줍니다. 디파짓을 입금하라고 연락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디파짓을 입금 후에 컨베이서에게 알겠다, 내가 그러면은 뭐 내가 디파짓을 입금하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잘 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연락이 안 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끝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수입료를 입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금을 해주니까 이제 너 열쇠는 부동산이 줄 거다, 이러고 또 연락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서에 세틀먼트가 있는 날에, 그 세틀먼트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5월 5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5월 5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또 기다려요. 시간 계속. 그러면은 이제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부동산이 어느 날 연락을 줘요. 정말 호주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로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세틀먼트 대가 되는 가까운 날에 부동산에 연락을 줍니다. 축하한다, 너네 세틀먼트 축하한다, 열쇠 가지고 가라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언제 갈지, 언제 열쇠를 받을지 부동산이랑 예약을 하고 열쇠를 받아옵니다. 이 순간 이제 진짜 내 집이 된 거예요. 이제 렌트비로 밑빠진 돈에 물 붓기는 끝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자비로 은행이 돈을 대신 가져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틀먼트 데이가 왔습니다. 열쇠는 세틀먼트 데이 날에 거의 받는 게 일반적인데, 무슨 일이 내가 있거나 하면은 에이전시랑 이야기를 해서 미리 받거나 이런 조율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 이제 열쇠를 받고 이사는 나중에 천천히 할 예정으로 세틀먼트 데이 날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제일 힘든 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정말 이 앞에 있는 일이, 이 기다림의 미학이 감사하다고 오히려 느껴지는 게 바로 제일 힘든 건 이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호주는 포장 이사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멜번이나 이런 시드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고 들었어요, 시드니나 멜번은. 근데 애들레이드는 포장 이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다고 해도 비용이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이사를 스스로 다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이사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을 사면서. 이렇게 세틀먼트까지 끝! 이사까지 끝! 짠! 이제 호주 영주권 없이 집 사기 끝입니다 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집을 샀으니 집값을 내야겠죠. 바로
원금과 이자를 쭉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꿀팁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당연히 이 집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프셋 어카운트라고 하고, 이 계좌가 처음에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오프셋 계좌에 돈을 넣은 만큼 나의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오프셋 어카운트에 뭐 예를 들면은 30만 불 있어. 너무 좋겠네요. 생각만 해도. 아무튼 내 오프셋 어카운트에 30만 불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여기다 30만. 근데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50만이야. 그러면 이 50만에서 30만 K를 빼서 20K가 되겠죠? 20K가 아니라 20만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20만에 대한 원래는 자 보면은 이게 우리 이자 계산을 할 때 은행에 50만 불을 빌렸으면 50만 불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오프셋 어카운트에 내가 30만 원을 넣어놨잖아요. 그럼 이 30이 빼지면서 20만 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50만 불의 이자보다는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니까 이 50만 불의 이자보다는 이 20만 불의 이자가 당연히 작겠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자가 줄어들면. 그쵸? 그리고 또 이 오프셋 어카운트는 돈을 세이빙 계좌처럼 언제든지 돈을 이체하고 빼고 그리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돈을 많이 넣는 게, 여기다가 많이 넣는 게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오프셋 어카운트에 냈는데, 그러면 이번 달에 만약에 내가 5월 달에 만약에 원금이랑 이자가 다 합쳐서 예를 들면 3,000불을 매달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3,000불을 내는 거야. 그런데 다음 달에, 그럼 6월 달에는 내가 여기다가 돈을 더 많이 넣었으니까 3,000불이 아니라 뭐 2,500불만 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이 6월 달에도 3,000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오프셋 어카운트 쓰면은 이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나는 돈을 계속 똑같이 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헷갈렸거든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이 3,000불이 5월 달에 낸 3,000불이 예를 들면은 원금이 1,000불, 이자가 2,000불 해서 3,000불이 나간 거잖아요. 나갔다면 6월 달에 내가 내는 내는 이제 그 은행에 내는 돈은 이게 원금 1,200, 이자 1,800, 이런 식으로 이 고정 금액은 바뀌지 않고 내가 오프셋 어카운트에 돈을 당연히 넣었으니까 이자가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비율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 더 덜 내고 원금이 이만큼 200불 더 까인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프셋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도 우리가 매일이 아니라 매일이나 매일에 내는 돈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도 이자가 줄어드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제 주변에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들은 보니까 어떻게 집을 사냐 보니까 이 오프셋 어카운트에 돈을 다 넣어놔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만을 빌렸어, 은행에. 근데 30만이 있잖아. 그러면 이자가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을 사더라고요. 만약 돈이 정말 많으면 이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만약에 내가 우선은 영주권 없이 집을 샀어. 영주권 없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가 무려 35%의 그런 세금과 모든 수수료를 다 내고 샀으니 이제 돈이 많이 없겠죠. 저 같은 소시민은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갚고 이자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오프셋 어카운트에 돈 넣어놓기. 이게 월급도 페이먼트도 다 여기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집 사기 전에는 사용을 안 했지만 신용카드는 마지막 달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일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0일 날 모든 돈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1일부터 29일까지는 이 오프셋 어카운트에서 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매일매일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프셋 어카운트가. 그래서 1일부터 29일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날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오프셋 어카운트랑 연동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용카드가 있으면 조금 더 돈을 약간 헤프게 쓰지 않을까 생각해서 신용카드는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내는 주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저희가 은행에다가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2주 간격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물론 한 달에 내는 돈이 만약에 3,000불이었다면 뭐 2주에 내는 돈은 1,500, 1,500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 최종적으로 금액이, 이자가 작아들고 적어들고, 그리고 기간도, 이자 기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했는지 알아봤거든요. 이거는 따로 제가 이제 영상에 추가를 할 부분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월별로 했을 때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내가 월별, 예를 들면 집이 80만 불이야. 그런데 30년 론을 했고, 그리고 나의 이율은 7.54%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프셋 어카운트에 4만 불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한 달에 2,000불 정도를 넣을 수 있어.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면, 이게 보시면 이 금액이 100, 100, 1000, 만, 10만 78만 5,820, 이자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78만이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자 기간을 30년에서 11년 7개월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조건으로 내가 그러면 2주를 기준으로 바꿔봤을 때는 어떻게 줄어들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94만 7천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넉넉하게 94만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9만 4천 불을.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달로 했을 때는 78만을 아낄 수 있는데, 내가 2주로 하니까 94만 7천이나 아낄 수 있어. 무려 약 16만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도 14년으로 줄어든대요. 이자를 이제 내는 기간이. 그러니까 3년이나 론을 갚을 기간이 줄어들고, 이 16만 불이나 세이빙이 되는 거죠. 2주로 바꾼다고 해서. 2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뭘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매주 내면 어떻게 할까? 매주 내면은 당연히 총 내는 이자를 덜 낼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이자를 내는 기간이 더 줄어들겠죠. 제가 아래에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이게 맞는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달에 냈을 때, 2주에 냈을 때, 일주일에 냈을 때 돈을 얼마나 더 절약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다 론을 갚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주권 이제 론을 빨리 갚는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영주권 없이 집 사기 다들 아셨죠? 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 호주에서 영주권 없이 집 사기 1편, 여기서는 내가 영주권 없이 집 살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집 인스펙션에서 꿀팁과 집을 오퍼할 때 진짜 꿀팁, 그리고 LMI 은행 론 보험을 안 내도 되는 꿀팁,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대출 최종 승인, 컨베이어서 고용, 그리고 오퍼 컨버프 후에 컨트랙 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쿨링 오프 때 꼭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잘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사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주에서 영주권 없이 집을 어떻게 사지 되게 막막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렌트 살까 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확실히 자가라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더 편해요. 왜냐면 렌트를 살게 되면은 인스펙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인스펙션 하면은 치우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못도 당연히 못 받고 이랬는데, 집을 사자마자 못을 사정없이 뚫었어요.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자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뭔가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영주권 없어도 집 충분히 사실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좋은 이제 컨베이언서, 론 브로커, 은행 만나셔서 꼼꼼하게 서류 작업해서 꼭 집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주 영주권 없이 집 사기 이제 마지막 편이었고요. 또 다른 좋은 호주에서 살면서 이제 내가 몰랐던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아가는 것들을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정보를 최대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헤이 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